2026년 2월 8일 스페이스X의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달은 10년 이내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화성은 20년 이상 걸려 달의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이러한 선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화성 유인 탐사에 공을 들였던 대표적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6년 머스크는 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고 2020년에는 2026년까지 화성에 인간을 착륙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전략을 변경해 화성 우선 당침을 접은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는 인류의 화성 탐사가 만만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인 화성 탐사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인류의 화성 탐사 역사는 20세기 중반 미소 우주 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1971년 소련의 마스 3호는 강한 모래 폭풍으로 20초 만에 교신이 끊겼지만 인류 최초로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5년 후인 1976년 미국의 바이킹 1호가 화성에 착륙해 토양 분석과 고화질 사진 전송에 성공하며 화성 탐사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화성 탐사는 1990년대에 이르러 이동식 로버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7년 마스 패스파인더에 실려있던 소전어가 화성 표면을 탐사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2012년 큐리오시티, 2021년 퍼서비런스까지 로버의 탐사는 활발했습니다. 특히 2021년 퍼서비런스의 탐사 당시엔 무인 헬리콥터인 인지뉴어티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탐사는 무인 탐사로 유인 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4년 머스크는 미국 화성 무인 탐사선의 수송 비용이 톤당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으로 한 사람을 화성에 보내려면 100억 달러가 든다며 비용을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로켓의 재사용, 지구 궤도에서의 연료 재보급, 화성 현지 연료 생산 등을 비용 절감의 핵심으로 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비용 문제가 화성 유인 탐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2021년 퍼서비런스의 탐사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화성 유인 탐사는 상상을 초월해 미국 국립연구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국제우주 정거장 건설 및 운영에만 약 1,500억 달러가 소요된 것을 기준으로 화성 유인 탐사에는 2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인 선발대를 먼저 보내 화성 대기에서 돌아올 연료를 현지 생산해두는 화성 학회 설립자인 로버트 주브린의 방식이 실현되더라도 순수 탐사 비용은 2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나사의 예산이 약 244억 달러라는 걸 감안한다면 비용 문제는 걸림돌이 맞아 보입니다. 운 좋게 비용을 마련했다고 해도 변수는 많습니다. 공전 궤도에 따라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계속 변하긴 하지만 평균 거리는 무려 2억 2,5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우주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며 비행해 실제로 이동하는 비행거리는 총 4억 5천만에서 5억 킬로미터로 화성 유인 탐사의 임무 수행 기간은 편도 비행에만 평균 7개월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성 표면에 착륙 후 지구와 화성이 다시 공전 궤도상에서 가장 가까워져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대략 500일을 화성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즉 화성 유인 탐사는 총 3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소련의 미르 우주정거장이나 미국의 스카이랩 4호에서 드러났던 승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장기간 우주에 머물러야 하는 화성 유인 탐사 승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우주 방사선에 따른 건강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들은 장기간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암, 백혈병, 심혈관 질환, 면역체계 저하 등 다양한 신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사에선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 순환기 질환이 암보다 40% 이상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주 방사선 차폐 기술은 일정 수준을 줄이는 단계에 머물러 한계에 봉착해 있어 이는 화성 유인 탐사의 난제로 꼽힙니다. 또한 승무원들은 우주에 체류하는 그 자체로 골밀도와 근육량 감소 등 다양한 신체 이상 증상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화성에서 장기 거주했을 때의 인간의 유전자와 골격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위협을 받는 4명의 승무원들에겐 재보급 없이 3년간 완벽하게 작동되는 식량 보급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류에게 이러한 기술은 없습니다. 우주 식량도 유통기한이 길어야 2년 정도로 3년이 지나면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가 자연 파괴돼 괴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명의 승무원이 3년간 먹을 음식을 지구에서 싣고 가는 것도 부피나 무게로 보면 현재의 로켓 발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고 장기간 같은 메뉴를 먹는 것도 승무원들에겐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화성 현지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큐리오시티 등 화성 표면을 탐사했던 로버들은 화성의 토양이 유독하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토양 내에 과염소 산염 화합물이 다량 함유된 상태로 화성에선 지구의 식물 대부분이 성장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성의 토양이 위험한 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폐질환을 불러오는 규산염과 같은 성분들이 미세먼지 폭풍으로 신체에 유입될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성 표면을 뒤덮고 있는 미세 입자의 평균 크기는 고작 0.003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 독성 먼지들은 희박한 화성 대기 속에서도 쉽게 떠오릅니다. 그 규모 또한 지구 대륙만큼 거대하고 주기적으론 화성 전체를 뒤덮는 먼지 폭풍이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어 화성 유인 탐사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95%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산소가 희박합니다. 한때 나사는 식물 재배로 산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했었지만 화성의 대기 두께는 지구의 100분의 1 정도로 얇아 우주 방사선의 차폐가 어려워 식물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박테리아를 통한 산소 생산도 우주 방사선 외에 화성의 혹독한 추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사가 개발해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에 탑재했던 산소 추출 장치인 목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6번 가동돼 총 122g의 산소를 성공적으로 생산했지만 이는 소형견 한 마리가 대략 10시간 정도 호흡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물은 어떨까요? 식량처럼 승무원들이 마실 물을 지구에서 모두 실어 나르는 건 무게와 비용 문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성에서 물을 생산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나사는 화성에서 물을 넣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흙을 가열해 수증기를 추출하는 방법, 화성의 지하 얼음층에서 얼음을 녹인 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대기 중의 수증기를 포집하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다만 방법을 떠나 실제 생산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착륙과 지구로의 귀환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먼저 2021년 퍼서비어런스는 무게가 1톤 정도였음에도 지구 대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한 희박한 화성 대기 탓에 착륙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무게가 예상되는 유인 우주선이 안전하게 감속해 화성 표면에 수직 착륙하는 건 현존하는 최악의 기술적 장벽입니다. 유인 우주선이 화성 대기에 진입할 때의 속도는 시속 수만 킬로미터에 달해 낙하산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낙하산 크기도 축구장 몇 개 이상만큼 커야 해 천과 금속 와이어의 부피와 무게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역추진도 속도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해야 하고 연료 무게 자체가 우주선을 더욱 무겁게 해 중력으로 더 빨리 떨어지므로 우주선은 더 큰 엔진과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착륙했다고 해도 어떻게 귀환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인간을 화성 궤도로 다시 올리기 위한 유인 화성 상승선은 무게만 약 18톤에 달하고 여기에 30톤 이상의 연료를 가득 채운 채 화성에 착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와 나사는 상승선을 연료가 비어있는 가벼운 상태로 안전하게 착륙시킨 뒤 화성 궤도에 대기 중인 지구 귀환선까지만 도달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수십 톤의 연료는 화성 현지의 지하 얼음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메탄과 산소를 직접 생산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화성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존하고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것, 지금의 기술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화성 유인 탐사가 아직 현실이 되지 못한 핵심 난제입니다.